코딩과 스토리텔링이라는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딩과 스토리텔링이라는 수업을 파이썬이라는 컴퓨터 언어로 시작을 할 텐데요. 그 파이썬 언어는 남녀노소 어떤 지식이나 경험 관계없이 처음 컴퓨터 언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컴퓨터 언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이썬이라는 컴퓨터 언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과 코딩과 스토리텔링의 수업을 할 텐데요.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어떤 스크립트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의 스토리텔링의 시나리오와 이렇게 흐름을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컴퓨터 언어를 어떻게 하면 직관적이고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도구나 그 다음에 영화의 컴퓨터 장면들, 그 다음에 컴퓨터의 역사,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컴퓨터의 지식을 전달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런 마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흥미를 좀 끌고자 합니다. 또 이런 기차 같은 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의 로직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하고 이런 프로그램의 예시나 프로그램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스시 같은 이런 도구들을 좀 이용해서 회전 초밥집에서 이런 어떤 스시의 가격과 소비자들의 성향 이런 것들을 고려한 어떤 프로그램 예시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이런 박스에 데이터들이 들어가고 그 데이터들이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들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예자들을 많이 도출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 다음에 어떤 코딩을 어떤 주입식이나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지는 않더라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컨셉을 명확하게 갖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고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하버드의 CS50이라는 어떤 C 랭귀지에 대한 기초 프로그래밍 과목이 굉장히 보편화됐습니다.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하고는 제가 추구하는 방법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교차점이 좀 있어요. 교차점이. 자,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두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바꿀 때 요 두 개 데이터를 바꾸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와서 이렇게 바꿔버려요. 근데 이런 예제보다는 하버드의 CS50의 예를 보면 이렇게 안 바꾸고 두 개의 컵에 하나는 주스가 있고 하나는 커피가 있는데 이걸 바꾸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나와서 이 경우는 바꾸라 그러면요. 이런 박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꿔요. 이게 가능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바꿀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컴퓨터의 어떤 로직에 의해서. 그런데 이런 예를 드니까 딱 누구나 나오자마자 이거를 바꿀 때 못 바꾸니까요. 이거를 새로운 변수 C에다가 옮긴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옮겨서 이 두 개의 액체를 바꾸는 그러한 로직을 설명했어요. 이런 예제는 이 두 개를 바꿀 때는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반드시 새로운 변수, 새로운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시를 두기에는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제 방법은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로직에 대한 복잡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심지어는 데이터가 복잡하게 있을 때 데이터를 검색하기도 하고 거기서 최소값을 구하기도 하고 또 정렬을 해서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이럴 때 이러한 방법을 더 이상은 쓸 수가 없고요. 이런 방법으로 도구를 이용한 어떤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발전시킨다면 충분히 가능한 방법론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론을 여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이란 무엇인가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기도 반 로썸이라는 네덜란드 출신 컴퓨터 개발자가 1991년에 개발한 것입니다. 그 파이썬이라는 이름은 이 기도가 좋아하는 코미디 프로 먼티 파이썬 플라잉 서커스라는 그러한 프로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것을 굉장히 즐겨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파이썬을 그냥 딴 거죠. 뭐 큰 의미가 프로그램 개발과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파이썬 로고에 뱀 모양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피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 기도 반 로썸은 파이썬을 개발했다고 해서 무슨 그 파이썬을 통해서 뭐 큰 어떤 뭐 회사를 차리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개발자이기 때문에 2005년부터 2012년에 이제 구글이 한창 많은 걸 개발할 때 구글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고 2013년부터는 또 요즘 드롭박스라는 굉장히 또 신규 사업으로 클라우드의 신규 사업으로 유명한 드롭박스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이썬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특징이 특별히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좋은 프로그램 언어들이 있었어요. C, C++, 뭐 자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보다 물론 지금 어떤 기업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어떤 활용도가 이제 파이썬이 가장 높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파이썬이 굉장히 지금 뜨고 있는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특징이 우선 코딩 입문자에게 적합합니다. 아주 쉬워요. 다른 프로그램 언어와 비교했을 때 파이썬 문법은 사람의 사고체계와 많이 유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딩 입문자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췄죠. 이제 과거에는 제가 처음 컴퓨터 언어를 배웠을 때는 어셈블리 언어 이런 걸 배웠어요. 그거는 사람에게 가깝다기보다는 기계에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하는 게 컴퓨터의 리소스에 좀 적합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속도도 느리고 그 다음에 저장 공간도 작기 때문에 기왕이면 기계에 맞춰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훨씬 더 효율이 높았는데 이제는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기계에 맞추기보다는 프로그램 언어를 하는 사람에게 맞추는 그러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 배울 때 적합한 파이썬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 방식 언어다.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건 좀 어려운 설명인데요.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가 두 개가 대조가 됩니다. 물론 컴파일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좋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컴파일러로 컴퓨터 언어를 작성을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인터프리터는 사람이 쉽게 에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줄씩 한 줄씩 소스 코드를 해석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바로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의 언어죠. 물론 단점은 좀 속도가 느리고 또 컴퓨터의 입장에서 볼 때는 훨씬 더 비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뛰어난 생산성을 줄 수 있어요. 파이썬은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조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개발하고 싶은 것들을 개발해서 오픈소스에 올려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너무나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또 새로운 개발자에게 제공됨으로써 계속해서 라이브러리는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기본적인 문법만 익혀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성능이 높다고 느끼는 것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설치인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재미없더라도 여기에 있는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개발 환경,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PC에 반드시 설치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항상 눈으로 보고 읽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해서 파이썬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파이썬을 설치하는데 먼저 파이썬의 인터프리터의 버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최신 파이썬 3를 사용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파이썬 3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이썬을 검색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파이썬이라는 인터프리터를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냥 검색 사이트에서 파이썬을 검색하시면 친절하게 나와요. 나오면 파이썬을 검색하면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인 www.python.org 에 하면 됩니다. 요걸 그냥 아시면 뭐 검색을 안 하시고 바로 URL에 이 주소를 접속하시면 거기에 아주 이제 친절하게 파이썬 3를 다운로드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운로드라는 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우스를 올리신 후에 파이썬 3 버전을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썬 3를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개발 환경, 여러분들 PC나 노트북에 파이썬 3가 설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설치 파일을 실행하시고 인스톨 나우를 클릭하시면 파이썬 3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파이썬 3가 설치가 완료돼요. 그럼 거기에 Setup was successful 이라는 이제 어떤 문장이 나오면 파이썬 3 설치가 완료된 거예요. 성공적으로 완료돼서 여러분들이 그냥 클로즈 버튼을 딱 누르시면 파이썬 설치가 이제 완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파이썬 3를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파이썬이라는 개발 환경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간단한 파이썬을 코드를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을 실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파이썬 환경에서 그냥 한 줄씩 코드를 입력해서 실행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조금 단순하고 간단한 코드를 실행하고 작성할 때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요, 방법 2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한 줄 한 줄 하게 되면 실수를 했을 때 좀 불편해요. 다시 원위치로 반복하려면 다시 작성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 2는 어떤 에디터에 어떤 코드 파일을 작성해서
한꺼번에 실행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법 1과 방법 2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법 1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드 한 문장씩 실행하기예요. 그럼 첫 번째 스텝 1, IDL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이제 윈도우 메뉴에서 IDL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미 파이썬 환경을 설치했기 때문에 윈도우 메뉴에 들어가시면 IDL이라는 것을 발견하세요. 그런 걸 실행합니다. 파이썬을 실행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윈도우 메뉴를 눌러서 그냥 IDL을 검색하여 실행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실행했어요. 두 번째, 실행을 하고 나면 그 파이썬에 파이썬 쉘이라는 프로그램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화면에서 한 문장의 코드를 작성하고 엔터를 치시면 실행한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하나였으면 그냥 한 번만 하면 되고요. 여러 줄이었으면 종료될 때까지 2번을 계속해서 반복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뭐 프린트 헬로 세종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2개 이렇게 프롬프트에 이렇게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요. 헬로 세종 이런 결과가 출력이 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법 2를 설명을 드릴게요. 방법 2는 먼저 IDL에서 새로운 파일이나 또 기존에 있었던 파일을 수정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새로운 파일을 만약에 생성하고 싶으면요. IDL 왼쪽 상단에 파일이 있어요. 그럼 파일을 클릭하면 new 파일이 보입니다. 그럼 new 파일을 클릭하면 새로운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죠. 그러면 거기에 파일 이름을 뭐 넣기도 하고 거기서 파일의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수정하거나 그 다음에 수정한 후에 저장을 합니다. new 파일을 이렇게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컨트롤 N을 쳐서 바로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파일에 이제 여러분들이 워드나 아리아 한글처럼 어떤 에디터가 있으면 거기다가 똑같이 뭐 프린트 이제 그때는 이런 프롬프트가 없고요. 에디터의 형태에서 프린트 이렇게 헬로 세종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IDL 환경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키면 이런 똑같은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프로그램 상단 메뉴 중에 런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런을 클릭한 다음에 런 모듈을 클릭해서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 파일을 그런 런 클릭하고 런 모듈 클릭하고 자꾸 이렇게 버튼 누르기가 좀 번거로우시면 단축키 F5를 딱 누르면 그냥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저장하게 되면 항상 파일 이름은 파일 이름 하고 점하고 꼭 익스텐션을 py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도 py를 해주기도 하니까요. 그 익스텐션 py는 그 파일은 파이썬의 코드를 저장한 파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돌리면요. 여러분들이 그 IDL에서 헬로 세종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는 스토리텔링과 코딩입니다. 저는 코딩은 스토리텔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또 코딩은 스토리텔링 기반에 의해서 개발된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는요, 우리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단순한 논리를 컴퓨터 속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그것을 소프트웨어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딩과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 두 개가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는 등장한 지 얼마 안 됩니다. 1995년에 미국 콜로라도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이 열렸을 때 그때 처음 사용된 개념입니다. 이 스토리텔링은 멀티미디어, 어떤 아트를 디지털화 시키는 그러한 어떤 행위를 돕기 위해서 등장한 용어인데요. 우리가 멀티미디어 툴을 이용을 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 때 그 작품이 나오기 전에 어떤 기획 시나리오가 나와야 되죠. 그런 기획 시나리오의 컨텐츠들을 스토리텔링화 시켜서 어떤 디지털 컨텐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보시면요, 쭉 논리가 흐르고요, 그 안에 이야기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아주 귀중한 컨텐츠들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도요, 똑같습니다. 논리가 아주 정연하게 흘러가고요, 그 안에 중요한 기능과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사람들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들은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드백도 받고 사람들한테 어떤 결과도 내주고, 그러면서 사람과 컴퓨터가 자유자재로 대화하면서 진행되는 그 전체 프로세스가 저는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는 어릴 때부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죠. 게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썼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엑셀, 그 다음에 한글, 그 다음에 워드 이런 많은 소프트웨어를 썼죠. 근데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것은 이제는 스마트폰 시대가 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앱들의 소프트웨어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구글 번역기. 구글 번역기가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갔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어는 어느 정도 하시지만 뭐 베트남어라든지 태국 언어라든지 또 유럽에, 동부 유럽에 가면 이제 영어가 안 되는 나라에 가게 되면 대화가 어렵죠. 그때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한국어와 그들의 언어와 서로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죠. 굉장히 편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총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소프트웨어는 크게 데이터와 코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구글 번역기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음성 데이터죠. 음성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것을 코딩이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로 바꿔서 텍스트 데이터를 또 외국어를 한국어로 혹은 한국어를 외국어로 이렇게 변환하고 변환해서 결국은 다시 음성 데이터로 변환시켜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죠. 그래서 데이터가 있으면 컴퓨터로 입력이 돼요. 그러면 입력된 데이터를 코딩이 저장도 하고 처리도 하고 프로세스를 하고 해서 출력을 해서 유용한 정보를 줍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베트남어가 입력이 되면 우리는 베트남어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구글 번역기가 이제 적당히 저장하고 처리하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한국어로
출력을 해주면 그게 바로 우리에겐 유용한 정보가 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되죠. 여기 이제 데이터의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한 대로 데이터는 이제 컴퓨터가 저장, 처리 가능한 자료입니다. 보통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데이터는 가장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이제 성적이죠. 성적. 학생들은 성적에 민감한데 이제 예를 들면 학번, 뭐 이름, 그 다음에 뭐 평균 점수, 그 다음에 그 클래스에서 랭킹,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면 랭킹이 중요하죠. 이런 정보들을 이제 저장을 해서 소프트웨어가 이런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정형화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엑셀이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엑셀인데요. 엑셀을 한번 보시면요. 엑셀은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데이터를 이렇게 셀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엑셀이 좋은 거는 이제 이 내부에 엑셀이 소프트웨어 기능들이 있죠. 코딩이 있죠. 데이터로 처리, 그다음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스타일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할 때 예를 들면 이 7명의 학생의 평균 점수를 또 평균을 낸다 가정을 하면 여기에 평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평균이라는 수식 포뮬러를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학생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엑셀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소프트웨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요. 데이터는 크게 숫자형 데이터, 그 다음에 문자열 데이터, 리스트 데이터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숫자형 데이터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자료 유형이에요. 그래서 정수형, 실수형으로 나눠지는데 정수형 같은 경우는 이제 1, 2, 3 예를 들면 이렇게 5, 7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데이터죠. 그 다음에 실수형 데이터는 좀 소수점이 나오는 뭐 55.3, 뭐 70.0 이런 식으로 좀 소수점 자리가 있는 데이터를 실수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데이터는 순서 있는 연속된 문자들의 집합이에요. 예를 들면 사람 이름과 같은 이렇게 문자들이 연속적으로 집합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루카스 그러면 5개의 알파벳이 구성된 그러한 데이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데이터는요. 여러 개의 데이터의 저장 장소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저장 공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제 정수형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5가 저장이 되죠. 근데 이제 리스트라는 거는 요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저장 장소가 이렇게 돼 있어 갖고요. 여기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한꺼번에 저장이 되고 한꺼번에 처리가 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딩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딩은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는 내용인데요. 코딩은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 그걸 코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실 때는요, 프로그램 언어의 문법 규칙을 잘 지키면서 데이터를 입력하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처리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유용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는, 출력해주는 일련의 과정을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 코딩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대표적인 게 파이썬입니다. 파이썬. 그 다음에 C, C++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코딩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딩을 하실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처럼 코딩을 할 건데, 이제 요거는 C 언어고요.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배우시고, 이게 이제 파이썬 언어예요. 파이썬 언어의 대표적인 건데, 코딩은 주로 소스 코드와 주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코드는 컴퓨터가 작업 수행하는 코드예요.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받아들여서 액션을 취하는 거고요. 주석은 컴퓨터랑 상관없고요. 코딩을 해서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나중에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혹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샵을 써서 이게 출력이다 이런 의미로 사람들을 위해서 주석을 달아 놓습니다.